이 키워드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인데 경쟁이 많이 없다. 이런 키워드들이 생각해보면 블루오션 키워드거든요. 그 키워드를 사용을 하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빨리 진입할 수 있었어요. 일단 자기가 잘 아는 분야를 시작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저는 침대 매트리스 쪽 제조회사에서 좀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이해가 좀 높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가구 쪽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저의 성장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가구 쪽 업종을 일을 했기 때문에 가구에 대한 접근도가 훨씬 더 좋았고, 거래처를 찾는 부분에서도 그랬고, 그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구별을 할 수 있는 안목을 얻는데도 그 전에 일했던 부분은 사실 도움이 됐었어요. 제가 한 2017년 정도에 그 당시에 이제 저도 미니멀에 관련된 책들이 관심이 있어서 미니멀 책들을 막 보면서 야, 이렇게 사는 게 생각보다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니멀을 시작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미니멀을 실현하면서 미니멀한 가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접근 포인트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가구 포인트에 미니멀을 첨가해서 판매를 하게 된 거죠. 고객 타겟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미니멀 타겟으로 이제 그래도 지금 노르웨이 숲에서 제일 큰 판매를 이루고 있는 뭐 침대 깔판을 예를 들게 되면, 침대 깔판이라는 제품은 원래 원목 침대의 그냥 부속품의 하나거든요. 그냥 원목 침대를 매트리스 놓을 수 있는 그냥 받침대 역할 정도였어요. 이제 이것만 따로 빼서 이것만 판매를 하게 되면 사실 침대의 기능이 매트리스를 받치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보면 이것만 충족하면은 충분하겠다 생각을 해서 이걸 침대로 판매를 해보자라는 형태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 침대 깔판을 판매를 하게 된 거고, 그게 되게 심플하다, 그리고 이게 원목으로 만들어져서 좀 자연 친화적이다 라는 부분까지 같이 접근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큰 사랑을 받았던 것 같고, 제가 들어갔을 때 저보다 많이 깔판을 판매하시는 판매자분들이 계셨고, 저는 정말 이름 없이 한 3페이지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위로 올라올 수 있었던 계기는, 일단은 국내 업체 제품보다는 수입 제품이라서 가격적인 부분이 좀 더 메리트가 있었고, 수입해서 파시는 다른 판매자하고 봤을 땐 기존에 이제 수입 업체 하시는 분은 이게 파손율이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가구를 하셨던 분이라서 침대는 당연히 직배송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하셨거든요. 근데 전 이게 택배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파손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리스크를 안고 택배 전환으로 좀 더 빠르게 회전을 시켰죠. 그래서 빠른 배송을 저는 컨셉을 잡았어요. 이 빠른 배송으로 컨셉을 잡은 이유가, 빠른 배송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회전율이 좀 좋아서 판매가 한 일주일에 뭐 10개 파는 판매자가 일주일 동안 이걸 다 배송을 못하면 10개의 판매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데, 일주일에 3개만 파는 판매자는 3개만 바로바로 배송을 해도 3개라는 지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10개 파신 분이 그 주에 3개밖에 배송 못했다 그러면 같은 지수인 거예요. 남들이 상위 노출이 안 되는 정말 작은 키워드에서부터 1페이지에 진입하고 그 페이지에서 구매 지수를 쌓아서 1등이 되고, 그 1등이 이제 다른 상위 키워드에 또 1페이지에 진입할 수 있게끔 시장을 열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1페이지에 올라가고 난 다음 이제 가격 비교를 좀 많이 하시는 고객 타겟으로 해서 이거를 좀 포지션을 잘 하게 되면 이제 순위권까지 올라오는 거죠. 거기까지 기간이 저는 이제 한 3개월 정도를 생각을 해요. 토퍼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수면 매트라는 키워드가 사실은 엄청나게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대행사에서 저 이제 대행사가 쓰는 키워드들도 보거든요. 블로그로 작업을 하는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인지. 대행사에서 이거를 작업 키워드로 쓰더라고요. 근데 판매자들은 이 키워드에 대한 인지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인데 그 경쟁이 많이 없다. 이런 키워드들이 생각해보면 블루오션 키워드거든요. 그 키워드를 사용을 하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빨리 진입할 수 있었어요. 남들이 안 쓰는 키워드인데 굉장히 많이 찾는 키워드. 근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실 이런 키워드들은 브랜드 키워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블루오션 키워드를 만들어내는 게 브랜드고, 그걸 만들지 못하면 처음에는 그런 블루오션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
이 찾아내는 기점에서 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제일 좋고, 네. 그러니까 진짜 남들이 안 쓰는, 정말 니즈는 많은데 남들이 안 쓰는 키워드 찾는 게 정말 제일 좋은 키워드예요. 네. 제품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네. 그런 키워드를 유추해낼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먼저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상품에 연관된 키워드들이 어떤 게 있을까를 먼저 추출해 놓고 그 키워드들을 얼마나만큼 조회를 하고 그 키워드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판매자분들이 이제 포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키워드로 나오는 뉴 채널이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카페, 블로그, 지식인 이 세 가지에 나오는 키워드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보고 그 키워드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데이터가 좀 너무 어렵게 얘기해서 막 좀 거창해 보이는데, 사실은 뭔가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가 어떤 건지를 찾게 하는 약간 매개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최근에 이제 진행했던 감귤을 좀 예를 들면은, 감귤 같은 경우엔 그냥 귤이라는 명사가 있고 감귤이라는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밀감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단어가 네. 다 귤을 뜻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이 세 가지 명사 제외하고도 어디서 제조되는지, 뭐 제주도에서 제조되는지, 뭐 서귀포에서 제조되는지, 그리고 이게 뭐 그냥 노지로 제조가 되는지 아니면 하우스로 제조되는지, 그리고 당도가 어떤지, 그리고 뭐 품종이 어떤지, 뭐 여러 가지, 모든 판매자들이 그 2,300개의 키워드를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키워드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들이 놓치고 있는 키워드를 찾을 수 있고 아무도 없는 그 키워드를 먼저 선점할 수 있죠. 네이버 키워드 도구는 네이버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니즈를 찾는 부분은 사실 SNS도 많이 봐요. 그리고 그 포털 사이트의 검색량이나 검색 데이터도 좀 보긴 해요. 인스타그램 태그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거에 파생할 수 있는 연관 태그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런 걸 사는 타겟이 어떤 타겟인지, 어떤 연령대인지, 이런 것까지, 고객 타겟까지 좀, 고객의 약간 성향까지도 약간 엿볼 수 있는 게 인스타그램이라고. 그래서 감귤 태그를 쓰신 분, 어떤 분들이 감귤 태그를 썼는지를 찾다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팔았던 게 약간 유기농 감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농 감귤을 사시는 분들이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더라고요. 또 좀 더 아이한테 좋은 걸 먹이고 싶어하는 고객 니즈가 있어서 그러면 딱 이런 고객들만 대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왜냐면 그냥 귤을 파는 사람들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귤도 많이 유통하고 많이 판매하는 분들이 더 가격 경쟁력을 갖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초보 판매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걸 다 가지고 갈 수가 없거든요. 네. 자본력도 그렇고 그 정도의 그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힘들어서. 네. 그렇다면 조금 더 작은 타겟, 딱 그거를 필요하는 작은 타겟을 먼저 접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완소간소 같은 경우는 되게 빠르게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노르웨이 숲이라는 사업자를 해보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가 좀 이렇게 테스트한 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완소간소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시스템을 갖추고 시작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완소간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 3개월 정도에 월 매출이 한 8천 정도 찍었거든요. 그렇게까지 된 원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제품이 약간 틈새 시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완소간소는 1인 가구를 타겟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뭐 약간 어떻게 보면 더 연령대도 노르웨이 숲은 30대라고 그러면 완소는 20대에서 10대까지 내려왔거든요. 1인 가구나 이제 10대, 20대 좀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가구를 뭐 더 인테리어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딱 가성비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판매하는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제일 작은 사이즈 기준으로 3만 원이 안 돼요. 그 정도까지.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는 그냥 서점에 가도 다 나와요. 왜냐면 서점에 가면 나홀로족, 트렌드에 관련된 책을 읽어도 1인 가구의 니즈나 이런 1인 가구에 대한 그런 열망들은 책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그거를 저는 그냥 빌려다 쓴 거죠. 일단 직접 부딪히는 것도 전 되게 많이 했어요, 초반에.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제품을 보고, 그 이제 딱 제품을 보면 여기가 이제 공장인지 아니면 물건을 사입을 받아서 판매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수입을 해서 관리를 해서 판매하는지를 어느 정도 식별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좀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공장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전화를 해서
미팅을 잡아보고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제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일단 역으로 생각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소개받고 막 이런 형태의 접근보다는 일단은 이런 가구 업체들을 많이 가구 업체와 그 교집합 그러니까 만난 접점이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일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 촬영장 가구 촬영장 같은 경우는 많은 가구 업체들이 와서 촬영을 하고 명함을 주고 가거든요. 네. 네. 여기에 이제 아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다른 가구점 업체 사장님들을 많이 미팅을 했고 그 다음에 네. 뭐 이제 택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러 군데 택배 소장님들하고 좀 친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택배를 또 보내다 보니까 그쪽 택배 분들하고 좀 친해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커피 마시러 놀러 오라고 하면 또 가서 놀러 가서 커피도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오히려 역으로 그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를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 덕에 뭐 이제 남양주 같은 경우에서도 제조업체를 선택을 해서 처음엔 신제품이나 이제 새로운 제품을 런칭할 때 좀 도움이 됐죠. 처음에는 일단은 어쨌든 뭔가 시작을 했으니까 약간 이게 재고를 내가 안고 가는 게 아니라면 무재고로 시작한다면 가격이 좀 높더라도 먼저 시작해보는 게 좀 좋긴 해요. 왜냐하면 너무 가격을 맞추다 보면 어떻게 보면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먼저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격이나 이런 좋은 업체를 핸들링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되게 잘 팔거나 되게 잘 파는 곳을 공급해주는 업체라면 그거 그러니까 상위 그 업계에서 제일 잘하는 곳이라면 아무래도 그 제품에 대한 부분은 기술력이나 노하우나 경험 있는 부분에서 제일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 상위 업체를 제일 먼저 공략을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무재고로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다이렉트로 이 제품의 배송까지도 할 수 있는 형태의 업체를 먼저 소싱을 해서 그 업체의 제품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팔아드린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활성화되고 하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 업체에서 배송 대행은 못 해주는 업체들이 제품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좀 네. 제품의 품목을 늘리다 보면 이제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사입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창고를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것들을 이제 배송을 하게끔 했는데 이제 그 시발점이 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동택배 쪽 부장님과 이제 부서장님과 좀 어떻게 연결이 돼서 네. 택배사 쪽에다 물건을 넣으면 좀 더 빨리 배송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택배사로 접근을 했죠. 택배사에 물건을 지어놓고 네. 택배사에서 물건을 배송을 해요. 근데 이제 도심에 있는 택배사는 택배 공간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좀 어렵고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는 현재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벌써 이제 많이 팔리고 있는 시장을 치고 들어간다고 치면 차별화를 좀 여러 가지를 하긴 해야 돼요. 그게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정말 종이 한 장의 그 감사 편지가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저희 차별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혼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업무에 불필요한 업무를 많이 잘라냈거든요. 그래서 약간 CS 업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쿨하게 예, 뭐 다반품. 불량 반품 이런 네. 것들도 고객이 원하면 반품해 줍니다. 네. 예. 그리고 고객한테 더 다른 방법을 그냥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정의 보상을 또 해주고 그 다음에 배송이 이제 많이 지연이 되면 이 지연 배송의 정말 단점은 고객들이 기다리는 게 지쳐서 배송을 물어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불필요한 CS거든요. 아예 빨리 배송하자. 그러면 그 CS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접근한 게 이제 빠른 배송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시장에서 항상 제일 싸지는 않아요. 저희는 이제 그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좀 해주려고 그리고 고객님이 이 정도에 사셔도 충분히 잘 사셨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해요. 사장님이 네. 저희 어떻게 보면은 그 고객과 제일 접근할 수 있는 접전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사님이 제일 행복해야 저희 물건을 배송하는 게 제일 행복해지거든요. 기사를 너무 압박하거나 배송 단가를 너무 낮춰가지고 그 기사님 어떻게 보면 착취하게 되면 이게 그대로 배송 서비스로 나타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막 기사님을 구속한다는 느낌보다는 기사님들이 자유롭게 좀 배송을 할 수 있게끔 프리하게 좀 그 권한을 많이 줬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배송비나 이런 부분도 기존의 물류 이런 데서
기사님들이 받아가시는 비용보다 훨씬 높게 측정되어 있어요. 저희 배송비가 다른 업체도 살짝 비싸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다 기사님들이 다 받아서 기사님들이 가져가시는 금액이다 보니까 그들을 만족을 시켜주기 때문에 고객의 평가들도 더 좋았고, 정말 좋은 기사님들 덕에 정말 기분 좋게 물건 받았다. 사실 3만원, 4만원, 5만원 이런 저가 제품을 사는데 배송이 나쁘면 정말 물건이고 뭐고 더 나쁜 평가가 남거든요. 근데 네. 물건이 약간의 하자가 있어도 제품 그 물건을 받는 데까지의 과정이 되게 클리어했다면 만족도가 훨씬 높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 업체, 그러니까 저희 업체의 강점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죠. 일단 스마트 스토어를 선택한 점은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다른 마켓에 비해 스마트 스토어가 진입 장벽이 조금 더 낮은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나 아이템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전반적인 카테고리에서 스마트 스토어가 판매 기간이 6개월이라는 그 판매 지수 때문에 먼저 많이 판매하시는 판매자도 한 1년 정도면은 좀 추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옥션이나 지마켓 같은 경우는 원래 많이 팔았던 판매자는 계속 많이 팔거든요. 네. 이 격차가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져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판매 채널 말고 그 외에 뭐 블로그나 다른 외부 채널로 유입될 수 있는 포지션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접근하기가 좋아요. 그 부분에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처음부터 올인하지 말라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부업을 해서 내가 이게 적성에 맞는지 나하고 잘 이게 되는지 이게 성공할 수 있는지 실패할 수 있는지를 먼저 테스트하고 그 다음 이거를 본업으로 전업해도 사실은 늦지 않거든요. 초기 6개월엔 내가 팔 수 있는 제품, 내가 어울리는 제품, 내가 많이 팔 수 있는 제품, 그 나만의 제품을 한번 찾아보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을 부업으로 좀 리스크를 줄이고 시작을 해보는 게 좋고, 내가 딱 이것만 할 거야 그래서 거기에 다 올인하게 되면 다른 걸 못 봐요. 처음에는 정말 이걸 안 해도 되니까 일단은 연습 삼아 시야를 좀 넓혀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제품, 나만의 제품을 좀 찾아서 이거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그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판매를 늘리거나 아니면 그거를 좀 더 차별성을 만들어 주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접근해서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판매자의 그 단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제품을 또 런칭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접근해서 보고 이렇게 좀 하나씩 더 늘려갈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이제 너무 많이 늘려나가면 효율이 안 나오거든요. 이제 이 효율이 안 나오는 것들을 또 버릴 수 있는지도 또 체크를 한번 해보고, 이 사업자 내고 상품 3개 등록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5개월이에요. 책상,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한 게 깔판, 그 다음에 진행한 게 방수 커버,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요. 처음 제가 사업 초기 6개월은 일단 거의 부업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인터넷 판매 상표를 내고 사업자 등록증을 하고 상품을 서칭을 해서 찾아서 상품을 등록하고 그거를 판매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면, 이제 그 다음 6개월은 이제 퇴사를 해서 이제 이거를 좀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고 또 다른 제품들도 새로운 제품들을 런칭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새로운 상품들을 좀 늘려갖고, 그 다음 이제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가 되니까 전에 이제 받았던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얻으면서 이제 그만 벌어도 될 정도의 재정이 갖춰지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나눌까 라는 생각을 해서 스터디를 시작해서 다음 6개월은 이 상품이 너무 많아지니까 효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제가 막 처음에는 상품이 없었을 때 늘렸던 상품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노래숲의 컨셉에 어울리는 제품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상품을 과감하게 판매 목록에서 제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6개월은 이제 새로운 경쟁자, 저희가 이제 창고를 얻으면서 원래 이제 직배송 같은 경우는 결국 외부의 물류회사를 위탁해서 배송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뭐 지정일 배송부터 시작해서 고객의 편의를 봐드리기가 정말 어렵긴 하거든요. 왜냐면 제 3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 입맛처럼 맞춰주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물류 시스템을 새로 만들려고 지금 현재 이제 물류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이제 돈과 시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공식은 딱 하나예요.
시스템을 만들면 되긴 해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없어도 되는 시스템, 그게 이제 뭐 부동산이 돼서 불로소득이 될 수도 있고, 뭐 유튜버가 돼서 이제 유튜브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식이나 뭐 강연으로 해서 그냥 강연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없어도 되는 형태까지 이끌어 가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가 빠지면 돼요. 네. 사실 이제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돈 버는 데에 많이 이제 포커스를 많이 맞추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라이프 쪽에다 좀 집중하는 거를 좀 많이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돈에만 매달리게 되면 돈에서 벗어날 수가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에서 좀 더 자유로워져야 또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개 생기거든요.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에 계속 묶여 있으면 다른 거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꼭 잉여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창의력인 것들을 발생하려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노는 시간이 있어야 그 창의력을 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계속 뭐 반복적인 일을 계속 하는 그 톱니바퀴 사이에 끼어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뭔가 내가 지금 원래 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나 목표에 조금 배합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고, 괜히 돈 때문에 뭐 이런 거에 좀 연연해서 거기에 좀 집중하는 거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것보다는 좀 더 멀리,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체크해서 거기에 끼워 맞추는 것도 좋고, 저는 이제 미니멀을 이제 라이프 스타일로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미니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역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의 양도 줄이고 업무 양도 줄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실현을 했거든요. 이게 삶이 바뀌면, 어떻게 생각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게 되면 바뀌어요. 그 삶을 한번 먼저 생각해보고 그 삶을 어떻게 이룰지, 그 삶을 이루는데 어떤 게 필요할지, 지금 현재 내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높은 걸 보고 거기에 맞추려고 다른 걸 맞추기보다는 현재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그쪽으로 가는, 어차피 여정이거든요, 삶은. 네.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현업 판매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흑수저에서 금수저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표현을 하면, 지금 유튜버와 그 개인 판매, 그러니까 오픈마켓 판매 이 두 가지를 꼽거든요. 네. 근데 유튜브 시장도 지금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레드오션화 돼서 이제 차별성이 없으면 좀 더 힘든 시장이 됐어요. 근데 오픈마켓 아이템도 마찬가지긴 한데 유튜브보다는 오히려 그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 폭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의 성향과 좀 맞거나 내가 좀 잘하는 부분을 좀 접목을 하게 되면 나만의 차별성을 가지고 뭔가 아이템을 좀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